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판결을 내린 지 단 8일 만입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짧은 글만 남았고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과연 영향이 아예 없었을까요? 의심을 접어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말한 나경원의 발언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세 조정을 위한 자금 및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기자를 제공하였으며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하는 등 포괄일체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경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공모범들의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는 바 피고인은 이에 관해서도 공동전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행위로 인한 범죄 행위의 종료 시기는 다른 공모범들이 범행을 마친 2012년 12월 5일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년 10월 25일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된 이모 씨 등에 대해서 순차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유죄 판결이 2025년 4월 3일 확정되었으며, 민모 씨에 대하여 그 이전이 2022년 12월 15일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관련 특검법 부칙 제4조에 따라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이상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5년 8월 29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다음으로 이 부분 주의적 공소 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중 앞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급한 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 일부 이유 변소를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관여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의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경 윤석열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1일경까지 사이에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2021년 8월 13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2억 7,440만 원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윤석열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둔 사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여부 및 배포 상대방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명태균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서 입후보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이나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 사건 비용 집계표는 기재된 비용이 과도하게 계산되었고 피고인 부부가 관여한 바 없는 뉴데일리의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며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하였다면 명태균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재차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할 이유가 없고 김영선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불이라는 취지의 명태균의 발언은 평소 그의 발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주가 변동을 모두 시세조정 세력이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록들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모, 김모, 권모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선 수재 부분 관련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윤모씨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면서 부분 포함 및 2022년 4월 7일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이 판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형사보상 안내문은 받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신종호 고법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 왜곡죄 그리고 직연 판사 룸사롱, 실체도 없는 룸사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영 검사는 고검 인권 TF에서 지금 정성호 장관 이거 지금 뭐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작기소 특위 보셨습니까? 교도관들 다 나와서 술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이런 지금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네, 오늘 한 부장판사님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우리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나 뭐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경악스럽고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서해피격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많은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누구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라는 듯이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뭐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또 이용하시고 너무나 참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또한 그 지금 유족과 그 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님 본인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